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군인연금보다 좋은 개인연금 시스템 만들기 10월 버전, 택배에서 번 돈만으로 만들어가는 개인연금 시스템 10월 버전을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10월에 입금받은 거 9월 운송 수수료가 591만원. 이게 많이 번 거냐? 쿠팡을 하는 기준으로 정말 못 번 거예요. 제 구역이 몸이 정말 편한 게 있지만 쿠팡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 700을 깔고 가야 되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1000만원도 버시는데 591만원 쿠팡 한다는 기준으로 정말 못 번 거다. 10월 달에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 수익은 524만원. 세부 종목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난달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초단기 국채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TLT라는 게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했냐? 댓글 중에 채권 투자는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라는 간단한 논리로 접근하면 초상치일 수도 있다. 맞는 얘기예요. 좀 힘든 영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이 현금 대신 갖고 있는 게 목적이라면 미국 초단기채가 더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 계좌를 오픈하고 운영하는 게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했는데, 이 안에서도 어떻게든 운영을 해보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가자, 운영을 최대한 포기하자라고 해서 미국 초단기채 채권으로 바꿨어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금 적금인데 이자가 회처럼 시가로 적용이 돼요. 다음 달에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배당금이 같이 내려가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배당금이 같이 올라가요. 대신에 주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프를 보면 주가 변동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최저가 91.2달러, 최고가 91.8달러, 1% 차이도 안 나요.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사는 이유는 주가 지수가 10% 이상 빠질 때 채권을 팔고 떨어진 주식을 다시 매수하려는 현금처럼 사용하려는 건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자보다 이 배당금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좌 총 평가 금액이 플러스 524만원인데 여기에 포함 안 된 숫자가 있어요. 어떤 거냐? TLT를 팔고 초단기 국채를 살 때 수익금이 깎였어요. 실현 손익 70만원이 실제로는 더 들어와야 돼서 총 평가 손익은 약 600만원. 5월에 받은 퇴직금 7천만원 중에 포터2 구매하는데 3천만원을 썼고, 4천만원 정도로 6개월 만에 약 600만원의 주가 상승과 1000만원 가까이 주식을 매수한 거죠. 택배로 번 돈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600만원이 올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좌측에 있는 건 제가 8월달 영상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연간 총 배당금이 122만원. 그런데 두 달 만에 연간 총 배당금이 149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순수 제가 번 돈으로만 끌어올린 배당금이고, 아직 복리 효과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두 달 만에 배당금이 약 20만원 가까이 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리 효과란 어떤 것이냐? 9월 30일, 10월 2일, 10월 4일, 10월 15일 날 배당금들이 쭉 들어왔어요. 68달러, 20달러, 20달러, 34달러 세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배당금이 들어왔네? 이걸 보고 어떤 걸 하냐? 10월 3일 날 그리고 10월 15일 날 다시 주식을 샀죠.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그 주식 수만큼 배당금을 다시 늘려가고, 늘어난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다시 배당금을 늘려가는 복리. 이게 지금 아주 미미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효과가 점점 커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리. 그리고 두 번째 복리는 배당금 자체가 매년 늘어나는 복리. VO를 보면 한 주당 배당금이 2015년에는 3.9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6.3달러예요. 리얼티 인컴을 보면 2015년에 주당 2.2달러를 줬는데 지금은 3달러를 줘요. 배당금 자체가 매년 늘어나고, 늘어난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산다. 이게 스타크래프트에서 일꾼 늘리기. 일꾼 하나를 생산하는데 미네랄 50이 들고, 이 일꾼이 한 번 미네랄을 채취하는데 8씩 채취를 해요. 그리고 8을 모아서 다시 50을 만든 다음에 일꾼을 뽑으면 그 다음 50을 만드는 시간이 단축되겠죠.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연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군인연금보다 훨씬 좋게. 필요한 건 10년 이상의 인내심. 군인연금도 20년 이상의 인내심의 결실인데, 군생활 10년 이하이신 분들 중에 다른 이유가 아닌 연금 때문에 군생활을 계속 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댓글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댓글에서 봐야 될 거, S&P 500이 좋은 건 이제 초등학생 조카도 압니다 라는 부분이랑, 마지막에 부동산 1급지, 주식, 예금 적금, 제도권화되는 코인 등등 분산 투자만이 금리의 상승 하락, 실물 투자 자산 가치 상승 하락, 경제의 호황 불황 등등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무슨 댓글을 달았냐? 부동산 1급지, 주식, 예금, 적금, 제도권화되는 코인을 다 하면 도대체 얼마인가? 간단하게 따져서 부동산 1급지 하나 10억이에요. 10억이면 최소한 3, 4억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뭐 6억에 전세를 주고 살 수가 있는 건데 군인 월급으로 1급지의 부동산을 산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아파트 중에 4억 중후반대 아파트가 있는데 1급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1급지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10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분산해라 라고 하는 건 돈이 2, 30억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갖다가 저렇게 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S&P 500에 투자하고 노동 생산력을 높여서 시간에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S&P 500이 좋은 건 이제 초등학교 조카도 압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 한국의 금융주식 수준은 OECD 중에서 꼴찌, 낙제점이에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니까 모두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식의 저주라고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남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것도 이건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게 설명하고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해도 이해가 되게끔 하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은 게 지식의 저주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 혹시 개인연금 계좌를 왜 일반 계좌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이나 IRP, ISA 등 뭐 세액공제랑 과세 이연 결과적으로 세금 혜택이 있는 게 있는데 왜 일반 계좌에서 하냐? 일반 계좌면 배당금이 분배금에 세금이 붙는다라고 했는데 저의 대답은 세금 문제는 돈을 많이 모으고 수익률이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돈을 모으기도 전에 수익률이 나오기도 전에 세금을 생각하지 말자. 군인공제가 세율이 낮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을 아끼는 다양한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부부가 QQQ를 4억 정도 모았어요. 맞벌이를 하면 10년 동안 4억 정도 모을 수가 있고 그런데 주가가 올라서 총 자산이 6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배당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팔고 바꿔야 되는데 수익이 2억인데 2억에 대한 세금 22% 4,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부부간에 상속세가 존재하고 증여세도 존재해요. 부부끼리 주식 자체를 팔지 말고 주식 자체를 넘겨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넘겨주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6억이니까 세금 0원. 배우자는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6억에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팔면 세금이 없어요. 개인연금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넘겨줄 수가 없고 중도에 해지를 해버리면 그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돼요. 이거를 응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전략을 쓰냐? 소득이 있을 때는 배당금을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딱 맞춰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15.4%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맞추고 나머지는 QQQ 같은 배당금은 정말 낮은데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로 사 모아요. 그리고 은퇴를 한 다음에 소득이 없어졌을 때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고 수익금 전액을 보존한 다음에 배당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의 세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모았을 때 1000만 원을 모았을 때 세금을 신경 쓰지 말자. 1000만 원을 모아서 20%가 올라가면 200만 원을 번 건데 250만 원까지는 어차피 세금이 안 나와요. 1억 이상 모으면 자연스럽게 세금에 신경이 쓰이게 돼요. 1억의 수익률이 10%면 1000만 원인데 22%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방법을 찾고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1번 일단 돈을 모은다. 2번 10년 이상 쓰지 않는다. 이런 연금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차피 30년 뒤에 내가 쓸 돈이지 지금 내가 쓸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